안녕하세요. 한국교통대학교 방송국 KTBS입니다. 오늘은 의원 캠퍼스를 희망하는 후배들에게 철도공학부 중 철도차량 시스템학과 학종과 관련하여 팁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학번 기준 철도공학부 나비인재 전형에 한하여 오프라인 면접을 진행하여 모든 학과의 질문이 똑같아 학우분들의 면접 내용이 다소 동일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서 내용을 참고하실 때는 2023년도 기준 면접 과정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학우분들의 인터뷰를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 시스템과 전공 예약을 입학한 2학번 김일웅이라고 합니다. 저 일반고에서 교통대 기준으로 2점 중반대 정도 됐습니다. 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철도에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교통대, 철도대를 희망하게 되었습니다. 운전 업무가 무인 자동화되더라도 철도 차량 자체는 사람의 손길을 계속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차량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저의 길을 넓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여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인 만큼 그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집중을 했는데요. 주로 교과목 이론과 철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탐색했습니다. 물리에서는 이제 4행정, 2행정 엔진의 연력학 과정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이런 엔진을 탑재한 디젤 기관차의 구조를 자연스럽게 연결지어 소개하기도 하였고 변압기, 전동기 등 기본적인 전기 이론에서 나아가 직교류 전동차에서 내부 회로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인버터의 반도체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차량의 구동 원리를 중심으로 당부하였습니다. 꼭 물리가 아니더라도 철도의 사회적 문제, 철도와 관련한 문학 등 분야와 관계없이 이 교과목과 철도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찾아봤던 것 같습니다. 동아리는 문예부가 있었는데요. 문예부에서도 이제 그 교내 잡지를 만드는데 이제 거기에 철도 관련 칼럼을 싣는다든지 계속해서 철도와 이렇게 엮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최대한 이쪽 관련된 걸로 5건에서 10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 많이 어필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도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열심히 해서 크게 아쉬움은 없는데 제가 한 활동들이 한 2학년 한 중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좀 1학년 때도 세특의 중요성을 알았으면 조금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이게 질문을 일주일 전에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그 일주일 동안 이 내용을 써보고 좀 열심히 숙지해서 영상 촬영하는 방안으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켰을 때 이제 얼마나 실수 없이 말할 수 있는지 계속 반복해서 생기부를 거의 철도로 도배하다시피 해가지고 네, 학과와 관련한 내용이 잘 드러나서 좋게 봐주셨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도 차량 시스템 2학번 현승호입니다. 교통대 기준으로 3초 중반 정도 나왔습니다. 어릴 적부터 철도나 자동차 같은 기계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철도에 쭉 관심을 갖다가 그 막연히 철도 운전에만 이제 집중을 하다가 이 대학을 체험하면서 이제 철도에도 다른 전공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운전할 차량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량 시스템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자율 활동으로 멘토가 되어서 자신의 관심사를 다른 학생들에게 이제 소개하는 프로그램 같은 게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시뮬레이터로 알아가는 철도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친구들과 함께 이제 시뮬레이터로 철도의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좀 구경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차량 기지 같은 곳을 실제로 견학을 해서 이제 철도가 어떻게 돼 있는지를 친구들이랑 같이 살펴보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독서 활동으로는 제가 책을 잘 읽지는 않는데 이제 뭐 철도 관련된 서적 같은 게 있어가지고 몇 개 좀 읽어본 게 있긴 합니다. 이제 거대 도시 서울철도나 아니면 이제 7호선의 기관사 하시는 분이 쓰셨던 책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런 거 읽고 1학년 때 학급 부회장을 한번 했었고 3학년 때 이제 학급 회장을 한번 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제가 잘 안 하긴 했는데 이제 영어 신문 읽기 동아리라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철도가 실린 그 영신문이 있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수출된 전동차 같은 것들을 어떻게 그 외국에서 평가를 하는가를 찾아봤던 것 같아요. 물리에서 힘 같은 거를 배울 때 차량 앞에 알아보니까 이제 안티클라임이라고 그 충돌했을 때 차가 서로 올라타지 않게 막아주는 그런 장치가 있다고 돼 있어가지고 그게 있고 없을 때 어떻게 힘이 분산되는지 차이를
보고서 같은 걸로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1학년 때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2학년 때부터 이제 코로나가 겹치면서 1학년 때 한 자율 활동만큼 2, 3학년 때 하질 못해서 그게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한 달간 이제 선생님이랑 상담을 하면서 했는데 이제 1학년 때 했던 멘토 활동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후로 또 교과랑 제 관심사랑 이제 연관지어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이과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를 좀 어필하는 식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멘토 활동이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이제 멘토 활동으로 실제 차량 기지를 견학을 하면서 철도 차량의 이제 기관실을 구경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협소했었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한 부분이 생기부에 적혀가지고 그게 좀 많이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2022학년도 철도 차량 시스템 전공예약으로 입학하게 된 하성표입니다. 1반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2점대 후반에서 3점대 초반의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오늘날은 잘 쓰이지 않지만 철도 차량의 종류에는 장갑열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전시 중에서 물자를 수송하는 철도 차량이 적군의 공격이나 게릴라전에 와해되지 않기 위하여 철도 차량에 장갑을 두르고 그 위에 무기를 올린 자체 무장을 보유하고 있는 열차를 말하는데요. 저는 이 열차를 보면서 처음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후 관련 정보를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관련 정보를 찾아보며 역사도 깊고 오늘날에도 다양하게 쓰이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철도 차량에 매료되게 되었고 관련된 전공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중심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건 철도 차량의 개선이었는데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사람을 수송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승차감이 더 좋도록 할 수 있을지 관련된 정보를 찾아보며 내가 했다면 이렇게 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며 개선점을 쓰기 시작했고 이와 관련된 전공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관련된 정보를 또 찾아보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 알게 되었고 철도 차량 시스템 전공이 제가 원하는 내용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지원하였고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1학년 때는 큰 생각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독서 몇 권만 하고 2학년 때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로에 관심을 가지고 세특 같은 데 일을 나타내기 시작했는데 코레일이나 아니면 서울교통공사 그런 데 관련된 철도 관련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의 구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는지 정도만 조사해서 발표했던 것 같아요. 2학년 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장갑열차, 그러니까 방위산업 관련해서 철도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 관련된 발표 같은 거를 일단 한국사나 아니면 세계사 시간에 하고 철도에 대한 관심을 어떻게 가졌는지 설명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는 거죠. 우선 2학년 때는 왜 관심을 가졌는지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깊이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물리나 수학 관련해서 어떠한 과학적 지식, 그쵸? 철도에 관련된 사용되는 뭐 켄트 같은 거 있잖아요. 철도가 돌 때 구심력이랑 원심력 때문에 튕겨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선로를 조금 들어주는 게 있거든요. 이걸 켄트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을 2학년 때 주로 자주 했어요. 조금 깊이 들어가진 않고 겉핥기식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내용을 했고 켄트 값이 어떻게 중력에 따라 변화할까 안 할까는 3학년 때 연구보고서로 작성을 했었고 2학년 때는 그냥 세특에서 간단하게 이러한 내용을 조사해서 발표했다 식으로 나왔어요. 3학년 때 특히 두 과목에서 철도에 관련된 관심이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 과목이 과학과제 연구라는 과목이었는데 그 수업에서 친구들과 조를 짜서 현재 철도가 사용하는 방식인 팬터그래프에서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 대신 바닥에 깔린 코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는 방식은 어떠한 효율성과 경제성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아마 물리2 세특이었던 것 같아요. 현재 호남선의 모양이 오송역이라는 역에서 조금 휘어져서 가는데 이것 때문에 여수까지 가는 시간이 고속버스랑 대략 20분, 30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이 오송역을 대신에 원래 다른 분기점으로 제시되었던 천안 아산 분기 그리고 세종시 분기를
그쪽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경제성 그리고 어떠한 이득 그리고 거기까지 길을 뚫을 때 사용되는 추가적 비용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수학적 모델로 만들어서 그것에 관하여 연구하고 조사해서 발표하는 활동을 진행했었어요. 2학년장이나 4학년장 같은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쪽 내용을 써주셨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책을 조금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주 읽는데 아무래도 철도 관련된 서적이라 하면은 기계공학이나 아니면 물리 관련된 서적이 좀 많아요. 제가 찾아봤을 때도 그랬고 이제 요즘 나오는 책들 한 번씩 살펴볼 때도 그런 책들이 더 많은데 전 개인적으로 그런 장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장르는 역사, 문화, 그리고 소설? 그런 느낌인데 아무래도 제가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다 보니 별로 손이 안 가서 그렇게 많이 읽지를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다닐 때. 그래서 생기부에 아무래도 철도 관련된 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있어도 이제 한국 철도의 역사와 발전 그런 식으로 된 조금 이과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는 아니다 싶은 책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저는 면접 준비를 한 달 정도 한 것 같아요. 첫 주에는 예상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쓰고 그 다음 주에는 그 답들을 담임 선생님과 함께 보면서 수정하고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학교에서 진행하는 모의 면접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혼자 연습해보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따로 학원을 다니지는 않았고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집에서 전신 거울을 앞에 둔 뒤 입모양과 행동 그리고 표정을 보면서 어떤 부분을 수정할지 적어나가면서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철도에 일관된 관심을 보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가졌고 어떻게 발전시켰으면 어떠한 결과를 냈다라는 이야기가 생기부에서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1학년 때는 이제 주로 아는 게 없으니까 역사 같은 걸 주로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뭐 영국의 조지 스티븐슨이 몇 년에 어떠한 선로를 개통했고 이것의 철도의 시작이었다 같은 내용을 발표를 했다면 2학년 때는 좀 더 심화된 과정으로서 이 철도는 어떻게 분류되어 발전되었고 어떤 기술이 사용되었다. 그리고 3학년 때는 이제 제가 직접 주제를 정해서 관련된 연구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량의 전면부 형태에 따라 공기 저항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연구하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채우면서 아무래도 공학적 내용을 조금 중심적으로 했던 것 같긴 해요. 1학년은 그냥 물리랑 수학이랑 영어 같은 아주 기초적인 과목들을 배우고 있고요. 이제 2학년부터는 이제 차량과에서는 차량과 역학에 관한 전공과목들이 다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아직 1학년이다 보니까 전공과 관련되다기보다는 좀 공대 기본을 쌓는 분위기라 가지고 이제 공업수학이나 공학물리 같은 걸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전 바래왔던 학교이기 때문에 뭐 콩깍지일 수도 있겠지만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철도 관련 학과가 있는 학교 중에서는 저희 학교가 역사가 깊다 보니까 교수님들의 철도에 대한 자부심도 높으신 것 같고 학교 자체 분위기가 철도에 대한 자부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릴 때부터 철도에 관심이 있었던 저로서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교수님들도 다 좋고 수강 과목도 괜찮아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진짜 철도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진짜 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학년부터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다고 했었잖아요. 그 친구들은 1학년 때부터 막 해오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런 점을 보면서 학교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옆에 있으면 저도 많은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인맥적으로 도움이 되고 뭔가 학교 분위기 자체가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이제 자기가 오고 싶어서 온 게 아니면은 아무래도 원치 않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분위기가 조금 처지거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 학교에 와서 동기들을 만나고 가장 처음 느꼈던 감정은 애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게 확 느껴졌어요. 뭔가 우상향의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가가는 과정이다 라는 느낌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래도 고등학교 때 이제 물리 수학 같은 걸 충분히 해놓으셨으면은 그냥 거기서 조금 더 심화된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공업수학이나 공학물리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 했던 거의 연장편이라 웬만해서 공부를 했던 친구들이라면은 엄청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알기 쉬운 철도 시스템이라고 이제 철도 기본을 좀 다지는 과목이 있는데 아무래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많다 보니까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자기가 철도를 좋아하고 그쪽 길로 가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다면은 진짜 한 번쯤 도전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이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리나 수학 같은 경우에서는 아직 그렇게 따라가기 버겁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근처에 문과를 나와서 교차 지원을 한 동기들도 있는데 그 동기들도 잘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본인의 노력에 따라서 성적은 바뀌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라오기 어렵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지만 철도 차량 시스템 전공은 기계공학이라는 범주 내에서 철도 차량에 대해 좀 더 심도 있는 공부를 하는 과입니다. 그렇기에 아무래도 물리나 수학은 4학년 때까지 쭉 따라갈 수밖에 없는 과목이고 이런 과목에 대한 두려움 혹은 혐오 같은 게 있다면 아무래도 공부하기 조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물리나 수학 과목에 대해서는 좋아하진 않더라도 적어도 혐오하지 않는 수준,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특히 이제 차량 분야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에게는 이 학교가 정말 최적의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성적도 중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은 성적만큼 생기부도 평가를 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얼마나 철도 특히 이제 차량에 관심이 있는지를 생기부로 어필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단순히 그냥 철도 자체에 이제 철도의 여러 분야를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 한 가지 분야를 중점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어필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우 여러분들과 저희 학교를 희망하는 후배분들이 앞으로도 저희 KTBS 방송국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일이 행복하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KTBS 방송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